한큐영, 시장이 왜 이래? 네, 저희에겐 소크라테스 형이 아닌 현큐 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엠뱅고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시장이 왜 이래? 우선 시장에 대한 질문 3가지 드리고서는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락가락하는 시장 때문에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한큐 형, 주대가 왜 없어? 시장에 주대가 없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네. 코스닥이 확 떨어졌다가 다시 확 올랐다가 그렇죠. 지금까지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장에 주대가 없는 걸까요? 아, 주대가 없어. 저한테 하는 소리인 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자, 주시장이 네. 이렇게 주대 없이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만큼의 이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예요? 시장이 오를 때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릴 때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건데요. 일단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 중국 증시, 글로벌 시장이 모두가 대체적으로 보합선에서 혼재 양상 계속해서 옆으로 기어가는 굉장히 미미한 등락만 나오는 아주 지루한 장세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미국 뉴욕 증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부양 대책이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대선 전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또 여기다가 이제 백신이 나온다 만다 지금 언제쯤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 과연 바이든이 이길 것인가, 트럼프가 당선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이 모두가 짙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망 장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도 다소간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해서 약간 등락만 나오고 있을 뿐 방향성이 없이 그렇게 주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흐름, 기관과 수급이 또 중요한 부분들인데 미국 증시가 혼주 장세를 보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도 혼주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증시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주 장세를 보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끼리도 치고받는 그런 매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혼주 장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도 이렇게 복잡하고 답답한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전체적인 시장은 역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세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동안 큰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장을 주도했습니다만 최근의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땡기는 그런 흐름은 없습니다.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도 없고 주도 세력도 지금 없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들 답답한 흐름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일단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소간의 혼주 장세가 나오는 것도 시세의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주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거고요. 언젠가 끝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 흐름을 앞으로 시장의 흐름에 대처를 해서 대비할 수 있는 준비 전략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만 보겠습니다. 코스피, 자,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역시 이제 답답하다라는 게 또 한번 보여주실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구간 대체로 이제 2,300선 정도 선에서 중간 바닥, 쌍바닥을 찍은 상태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다 밀렸습니다만 직전 저점까지 떨어지지 않고 2,450선 정도 선에서 저점을 일단 찍고 올라간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뭡니까? 이거 밀집대죠. 밀집대가 점차적으로 좁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현재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삼각 수렴형의 차트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 지금 이 이상은 급등락세가 완만해지면서 수렴 과정이 좀 더 연출된 이런 과정이 나올 거고요. 이런 지루한 수렴 과정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조만간 이런 지루한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나서 조만간의 시장의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약간의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만 오른 상태에서 지루한 흐름, 기간 조정 후에 중기 반등 가능성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루하지만 중기적인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은 긍정적으로 볼만한 그런 상황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대 있게 시장 상승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이어서 다음 시장에 대한 질문 2번째로 드릴게요. 한큐영, 외국인 좀 말려줘. 사실 외국인도 말리고 덤으로 기관도 그렇죠. 말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제 시장 하락을 막은 건 그래도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였어요.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 강한 매수 포지션으로 시장에만 맞서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걱정인데 외국인 투자자들 말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말릴 수 있으면 벌써 한 100번 말렸죠. 말려서 뭐 들을 사람들이면 네. 정말 말릴 수 있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선다고 해서 말이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시장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네. 그들도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주게 되는 좀 살벌한 얘기입니다만 바로 증권시장은 바로 그런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기네들이 유리한 그런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힘든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그런 기관과 외국인들을 보시면서 우리도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가진 주식이 빨리빨리 올라가기 바랍니다만 기관과 외국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네가 유리한 그리고 자기네가 이기기 위한 그런 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우리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시각을 가지고 따라가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은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시 한번 진행됩니다. 외국인 투자가는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연이틀 매수하다가 오늘 다시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바로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전체 시장을 자꾸 눌러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 특히나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매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 종목이 그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주가가 좀 너무나 많이 올랐고요. 또 개인 투자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코스닥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을 쉽게 땡기지 않고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좋은 종목이 많아서 코스닥 종목을 자꾸 눌러대고 흔들어대면서 주가가 밀리게 되면 그 밑에서 매수하는 이런 패턴이 기관과 외국인들 중심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종목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파는 것은 시장 자체를 무너뜨리고 떠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좋은 주식을 밑에서 매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략적인 매매 포지션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시장에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코스피 시장의 낙폭과대 대형주 쪽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닌데 코스피 시장의 낙폭 가래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요. 또 오히려 코스닥은 매도하는 형태가 되고 있죠.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많이 올랐던 코스닥 종목도 우리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텁니다. 반면에 많이 빠지고 못 올랐던 대형주 쪽으로 소량 매수가 들어가서 주가가 좀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소외되는 왕따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털고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자금 이동 현상을 또 개인을 중심으로 유발하는 그런 매매가 될 수 있겠죠. 지금 현 시장이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개인들은 계속해서 왕따가 되고 코스피 종목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강세장이 전환이 된다. 지금 이 조정장이 마무리가 되고 시장에 강세장이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장의 조정을 끝나고 강세장이 진행될 때는 또다시 그동안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코스피 시장이 뭐 삼성전자라든가 내지는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내지는 현대차 이런 미래 성장주가 올라갈 것이고요. 또다시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뭐 IT 섹터 미래 성장주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털고 있는 것은 다분히 전략적인 매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기적인 시세를 보지 말고 펀더멘탈, 시세, 주가의 시세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시장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쫙 보시게 되면 오늘 12시가 조금 넘은 시점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32억 정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투신권과 보험당과 은행과 금융권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피주를 중심으로 매수는 들어오는데 공격적인 매수는 안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렇게 시세를 많이 줄 만한 종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소량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낙폭 과대한 종목에 대한 단기 순환 반등을 노리는 그런 매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하단으로 코스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도 많이 팝니다. 특히나 어제 이틀 동안 매수했던 외국인들까지도 오직 다시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닥 종목들의 반등에 제동을 거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서 코스닥은 여전히 답답한 상태. 그러나 낙폭 과대했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잠깐 땡기는 이런 수급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코스피 대형주단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이 수급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동향에서 보실 것은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장을 자꾸 눌러대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매도가 진정되고 미미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인 매수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하지만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안정된다는 것, 최소한 하방에 대한 우려감은 높지 않다는 거, 그걸 보시기 바라고요. 그 하단으로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한국 증시 자체가 하방 경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오늘 다시 매도가 나옵니다만 이 밀집대 하단을 깨고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는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털고 도망가는 형태는 아니다. 눌러대고 개인들의 자금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시키는 그런 트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수급까지도 봤습니다. 뭐 저희가 말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이 왜 팔고 왜 사는지에 그쵸. 대한 이유를 안다면은 적을 알면 또 이길 수가 있잖아요. 이길 수 시장에 있죠.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급 알려드릴게요. 한큐형 시장이 왜 이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큐형, 그럼 대형주 사도 돼? 대형주를 사도 될지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연말의 경우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했다가 다시 사들일 때 그렇죠. 대형주 위주로 산다. 그래서 그렇죠. 포트 안에 꼭 대형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죠. 네. 그건데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10월 말 정도가 되면 조금 이제 빠른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윈도우 드레싱 성격보다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 낙폭화됐던 대형주 쪽이 실적 대비 괜찮은 종목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네. 성장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실적 대비 낙폭화된 종목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한 단기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세가 나는 종목군들은 뭐 등치가 큰 미래성장종,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이 아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은행주, 일부 증권주, 일부 뭐 태양광 관련주들 그리고 일부 유통주들 낙폭이 굉장히 컸던 그런 장기 소외주들이 지금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들 종목 중심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종목들의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들 낙폭 과됐던 대형주들의 반등세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단기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실적과 성장 가치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한 단기 순환 반등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PBR, 그러니까 퍼가 아니라 PBR 개념으로 보더라도 뭐 은행주라든가 일부 자산가치 관련주들은 저평가된 건 맞거든요. 그래서 PBR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억지로 땡기면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훼손됐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추가적인 급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낙폭화했던 그런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중장기 관점이 아니라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 중심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정도까지 말씀드려보고요. 네. 네, 제가 타이밍을 놓쳤으면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했을 텐데. 한큐형 시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대형주 사도 되는지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제는 사실 종목을 생략을 했는데 네. 오늘은 새롭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그 전에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통신주들의 경우에는 그냥저냥 움직이는데 네. 대한광통신이 장중에 상승폭이 컸어요. 대한광통신의 흐름이 이제 최근에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네. 낙폭과 지금 5G 관련주들 중에서도 괜찮았고요. 낙폭 과됐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성장성이라는 부분들, 바로 이제 광케이블과 그리고 광모드를 중심으로 한 성장성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통신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주로 조금씩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받을 것은 뭐 광통신이라고 하는 이 종목 자체가 좀 올랐다 그래가지고 뭐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당장 폭등하는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결국엔 통신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고 통신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함께 매기가 분명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5G 관련 전반에 걸쳐서 낙폭이 좀 큰 상태이긴 합니다만 큰 상태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반등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 자체가 좀 살아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의 반등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는 이 종목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5G 관련주는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미로 되겠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우리는 이 5G 관련주라든가 대한광통신이라든가 이런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신각을 멀리 보고
전반적인 장세가 저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보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굳이 물량을 튼다라는 관점보다는 관망하시면서 들고 가시다가 조금 더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5G 관련 전반에 걸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소량의 저가에서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사이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5G와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쳐서 흐름 자체는 좀 답답하지만 반도체 장비주는 상당히 탄탄한 하반 경쟁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이맥스도 최근에 조정 장세에 비한다고 하는데 주가는 정말 탄탄한 하반 경이 나올 정도로 주가가 괜찮죠. 왜 그렇습니까? 실적이 좋은 반도체 장비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5G 반도체 장비주들도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이 되고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분명히 시장 전면에 부각될 수 있고요. 지난번에 급락 장세가 진행되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반등장이 나왔을 때 반도체 장비주가 가장 먼저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종단도 끝나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의 반등세가 나올 때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어서 사이맥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안에서 하락하는 날도 있긴 했는데 확실히 하방 경직이 네. 나타나는 모습이 사이맥스의 차트에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 리뷰해 드렸고요. 그럼 저희가 어제 하루 쉬었으니까 좀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조금 더 고심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한 큐 종목 공개해 주시죠. 종목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종목을 선택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OCI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OCI 하면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신재생을 생각할 수 있는데 OCI를 그 안에서 고른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4% 상승하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글쎄요. 지금 뭐 제가 준비할 때까지만 한 2% 정도 올랐었는데 꾸준하게 좀 올라왔고요. 네. 지금 이 OCI 같은 종목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폴리시리콘, 그러니까 태양광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그동안 참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이제 8분기 정도에서는 흑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이제 친환경 관련 정책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뭐 원전을 뭐 재가동하느니 멈추니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친환경 정책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이제 지지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바이든 당선 시 친환경 정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폴리시클로이콘을 비롯한 태양광 산업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의 강세가 최근에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좀 높은 상태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태양광 관련 이 섹터가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가지고 갈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크게 볼 단계는 아니고요. 하지만 실적과 주가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단기적이나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겠습니다. 자, 차트 패턴상의 흐름도 보시더라도요. 이미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현재 정말 그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졌던 종목이에요.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락했고 그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중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죠.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확인하고 갔다가 눌림을 주고 재반등에 나서는 형태고요. 지금 현재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세가 순환 반등세가 비교적 견조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이 임박하고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관련된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군다나 이 종목도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졌고 이제 바닥을 탈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좀 신중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좀 높게 잡아도 되겠습니다만 중간에 변동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성장성과 전체적 시장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높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68,000원 정도, 직전 고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직전 고점이 조금 못 미치는 68,000원 정도를 제시드릴 테니까 이 구간에서 한두 차례 정도 올라가면 털어낸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손절가는 오늘 장주 저점 정도 59,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현재 4%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68,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59,000원 이야기해드렸어요. 오늘도 한큐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내일도 궁금증 해결해드릴게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